이런 돈의 유혹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부업 알려주는 비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사실 블로그 주의사항 4가지를 모두 담으려고 했는데 분량이 너무 길어진 탓에 가장 중요한 블로그 위험 키워드 이 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블로그 주의사항 나머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의사항 2번째, 잘못된 링크 사용.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링크 사용으로 인해서 블로그 지수가 안 좋아진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링크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링크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내가 카메라 리뷰를 했는데 샴푸의 링크가 있거나 많은 링크를 남발하는 도배성 링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페널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부업형 블로거들이 많이 하는 쿠팡 파트너스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의 개인 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블로그 상단이나 하단에 자신의 SNS 주소를 노출하는 블로거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포스팅과 전혀 상관없는 링크이기 때문에 블로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주의사항 3번째, 성인 게시물 또는 도박성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인데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불건전한 성인 그리고 도박성 포스팅을 작성하는 것은 블로그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 똑똑한 시청자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실제로 한번 문의 왔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쯤에 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내 블로그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든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키워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블로그를 키워주는 대신 제가 돈을 받는 그런 형식의 협상이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기자단 또는 블로그를 대신 키워주는 역할을 제가 해주는 거죠. 그 내용은 대충 도박 사이트 홍보였습니다. 사다리나 약간 불법 토토 이런 사이트였는데 저는 조금 수상함을 느끼고 굳이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걸 왜 나한테 맡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들의 사이트를 키워주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었다면 저는 그 범행에 같이 연루되어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안 잡힐 확률이 꽤나 높은데요. 그럼 직접 나에게 의뢰한 운영자는 잡히지 않고 괜히 억울한 나만 범죄자가 될 수 있을 뻔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런 불법 도박 관련 사이트는 내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물론 남의 블로그를 키워주는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저처럼 게임 블로그를 포스팅하시는 분들에게는 환불 대행업체를 소개해달라는 기자단 형식의 제안이 많이 옵니다. 저도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이런 환불 대행업체 소개 관련 글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는 블로그 초창기라서 잘 몰랐는데 환불 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유저들이 게임을 캐시를 해요. 그 캐시를 실수로 결제해서 재화를 쓰지 않고 환불을 한다면은 괜찮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환불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재화를 다 써놓고 환불해달라 이런 식의 뉘앙스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불법 아닌 불법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불 대행 업체 관련 포스팅도 안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블로그 주의사항 4번째, 유사문서. 방금 내용만 들어도 대충 감이 오시죠? 네이버 또는 다음 블로그 시스템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꽤나 많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서 검색을 했을 때 싫어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들을 많이 적용해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단순하게 똑같은 사진, 똑같은 글로 단순 배포형 포스팅입니다. 블로그 기자단 관련 사이트에 방문하면은 단순 배포형 포스팅이라는 글이 많아요. 단순 배포형들은 진짜 말 그대로 상위에 노출이 되든 말든 단순하게 내가 이 포스팅을 뿌리기만 해주면 되는 건데요. 이런 단순 배포형 포스팅을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똑같은 사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원고를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이 광고 게시글을 잡아내는 시스템 중 하나가 유사 문서를 잡아내는 것인데요. 특히 저와 이웃이 되어 있는 마케팅형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많은 사업자분들 이런 유사한 글이나 유사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사진, 똑같은 멘트를 사용하는 걸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유사 문서는 다른 포스팅 또는 다른 사이트에서 이미 사용했던 문구나 사진을 뜻하는데요. 중복적으로 같은 사진이나 멘트를 적용하면 좋지 않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똑같은 사진이나 똑같은 문구를 굳이 또 써야 한다면 포토샵이나 캡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살짝 조정하거나 필터를 입히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진을 조금 변형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사 이미지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유사 문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사 문서의 경우에는 멘트를 조금씩 바꿔주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말의 앞뒤를 조금 바꿔주든지 순서를 바꿔서 적어주시든지 이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로 문구를 조금 변화시키거나 약간의 내용을 조금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한 블로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렵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블로그 주소도 같이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번 살펴보고 어떤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피드백을 조금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